안녕하세요. 고승은입니다. 윤석열이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또 러시아를 정면으로 비난하고 나서며 급속하게 악화된 한러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또 윤석열이는 한국이 나토 회원국도 아닌데 3년 연속 나토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상황이라 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토의 참석 자체가 중국과 러시아와 대립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 아닙니까? 윤석열이는 8일 알려진 로이터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은 명백히 국제사회의 위협이라며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해 나는 러시아가 남한과 북한 중 어느 쪽이 자신의 이익에 더 중요하고 필요한지 잘 판단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과 러시아 관계의 미래는 러시아의 행동에 온전히 달려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윤석열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승인과 관련해서도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의 수준과 실태를 지켜볼 것이라며 여기에는 무기거래 군사기술 이전, 전략물자 지원 같은 분야들이 포함된다라며 우크라이나에게 무기 지원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한러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데 있어 러시아 탓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술만 마시고 격노할 줄만 아는 주정뱅이가 푸틴을 협박할 줄도 아네요. 그러나 윤석열이는 정부 출범 50일밖에 되지 않았던 지난 2022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에 참석할 만한 그럴 이유도 없었는데 윤석열이는 이에 동참하여 나토의 신전략 개념을 지지하겠다라는 취지의 연설을 했습니다. 이는 미국 주도의 반중국 반러시아 전선에 동참하겠다는 것은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편을 들겠다고 공언한 셈이기도 합니다. 또 그 자리에서 최상목 당시 용화대 경제수석은 탈중국 선언을 하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윤석열이와 동행했던 최상목은 중국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내수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다.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라며 탈중국 선언으로 파문을 불렀습니다. 한국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건 필요한 과제로 꼽히지만 당장 중국과의 교역 없이 한국의 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외환 보유고를 축적하기도 어려운데 현실적 대안도 없이 저런 소리란 것입니다. 최상목은 이후 자신의 발언이 탈중국 선언이 아니라고 우겼지만 해당 사건 이후 윤석열이는 남의 문제인 대만 문제에 수시로 끼어드는 등 중국을 자학했습니다. 윤석열이는 지난해 4월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라며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 간의 문제처럼 영내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한 바 있습니다. 또 윤석열이는 지난해 11월 영국 텔레그래프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은 북핵 위협과 대만 해협 남중국해 문제 등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을 안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남중국해를 포함한 영내의 규칙 기반 해양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다른 국가가 대만 문제를 코로나시 내정 간섭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몰아하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받아들입니다. 결국 이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이어지며 IMF 이후 오랜만에 무역 적자 행진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윤석열이는 지난해 7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도 참석한 바 있습니다. 당시 김건희가 대낮에 용화대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거리를 활보하며 명품 매장에 들린 소식이 리투아니아 현지 매체에 전격 보도되며 국제적으로도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는 나토 정상회의 직후 러시아와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까지 가서 젤렌스키를 직접 만났습니다. 윤석열이는 정상회담 직후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쟁 중인 와중에 특정 국가 편들기에 나선 것을 넘어 평화가 아닌 전쟁을 부추기는 취지의 발언까지 한 것입니다. 윤석열이는 더 나아가 러시아의 불법 침략으로 인해 무고하게 희생된 우크라이나 시민들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 바친 우크라이나의 젊은이들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며 70여 년 전에 대한민국을 떠올리게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윤석열의 이 같은 행동은 더욱 러시아를 자극하게 되면서 결국 러시아가 북한과 밀착하는 그런 계기를 만든 셈이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의 보스토니치 우주기지를 찾아갔고 지난 6월 19일에는 러시아 푸틴이 답방 형식으로 평양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한반도 유사시에 러시아의 군사원조를 약속하는 군사동맹 수준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매우 우호적인 국가로 꼽혔습니다.
지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외문화홍보원이 16개국 8,000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러시아인 500명 중 94.8%는 한국에 대해 긍정평가한다고 답해 조사국들 중 가장 우호적이었습니다. 또 러시아는 한국 상품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는 그런 시장 아닙니까? 그러나 윤석열이의 이 같은 행위로 인해 러시아와의 우호관계는 크게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이후 외교 정상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윤석열이가 외교에 대해 아는 거 있겠습니까? 누가 써준 거 그대로 읽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가 이번 나토 회의에 참석해서 또 대형 사고를 칠까 궁금해집니다. 미국을 비롯한 나토 회원국들로부터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하라는 압박을 받을 가능성 역시 커 보입니다. 그럴 경우 북중러 연대는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북한은 고립되긴커녕 더욱 든든한 원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국 러시아 배척은 무역에 있어서도 큰 손실임은 물론이요. 특히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지난해처럼 김건희가 사고 하나 보란듯이 칠 가능성 역시 매우 높아 보입니다. 얼큰이가 명품 디올백 받은 사건으로 한동안 밖에 나가지 못했으니 이번에 분명 대형 사고 하나 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는 중국과 러시아인 주둥이로만 큰소리치면서 일본에는 한없이 저자세를 취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독도와 관련된 업무 보고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미의 민주당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이같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업무보고 자료에는 독도가 39번 언급됐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28번,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26번 언급됐는데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독도를 거론하며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이후에도 독도관리 강화, 독도 등 해양영토 관리 기반 강화 등의 내용이 업무보고에 들어갔습니다. 친일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던 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확고히 수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굴욕적인 위안부와 비례준 박근혜 정부에서도 독도 영토 주권 강화 지속 추진, 독도 동해 표기 국제 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업무보고에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윤석열이가 자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조차 거론하지 않는 걸 보면 일본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건들고 싶지 않은가 봅니다. 반면 윤석열이는 지난해 3월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토록 하는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억지로 한국 기업이 대납하는 제3자 변제안을 밀어붙이면서 일본의 저자세 외교를 일궈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에 있어 물컵에 반을 채웠다라고 자뻑을 했는데요. 그러나 정작 일본이 당연히 채워줄 리가 없지요. 일본 특히 극우들의 습성은 강자에겐 굽신거리지만 상대가 먼저 저자세로 나오면 만만하게 보고 더 위에 서려고 합니다. 윤석열이가 저자세를 취하며 독도마저 거론하지 않는 걸 보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최근 일본은 20년 만에 새 지폐를 발행했는데요. 이 중 만엔짜리 지폐에 한반도 경제 침탈의 주역인 시부사와 H의 초상화가 들어갔습니다. 시부사와 H는 구한말 한반도의 철도를 부설하고 일제강점기 한국전력 전신인 경성전기 사장을 맡는 등 경제 침탈에 앞장선 주역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반도를 일제 식민지로 만드는 데 있어 상당한 역할이 있었던 자라는 점입니다. 그런 자를 신권 지폐에 넣는다는 것은 여전히 과거사 반성이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또 일본과 동맹 타령하고 굽신거릴 겁니까? 아무리 엔저라고 해도 일본 여행은 자제합시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